더해서 정현정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애국심으로 미래를 여는 남자들, 애국미남단. 애국미남단 1호단원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럭저럭 보냈습니다. 뭐 하면서 보내셨어요? 학자들은 뭐 하면서 보낼까요? 책 보고 보냈습니다. 그 얘기 말고요. 아니요, 네. 책은 보고 보낸 게 아니고요. 네. 책을 쓰면서 보냈습니다. 아, 예. 참. 책 말고요. 말고. 강연이 있어서 좀 지방에도 한번 갔다 왔고요. 예.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부마 항쟁 44주년 맞았습니다. 사실 79년 10월. 네. 딱 이맘때였습니다. 이맘때였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79년 그때 벌어지고 있었죠. 75년도 5월 달에 사실은 이제 이 사건 오늘이 네. 10월 20일이잖아요. 네. 마산 청원 일대에 미수령이 공포되고 네. 그 지역에서만 500여 명이 체포되고 60명 가까이 구속된 그날이죠. 네. 오늘로 이제 사실은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10월 16일에 시작해서 10월 20일에 예. 일단 좀 멈췄었는데 오늘이 그 이제 44주년이 되는 날이죠. 근데 보통 뭐 부마 민주항쟁의 좀 배경 이런 걸 거슬러 올라가면 뭐 아주 직접적으로는 김영삼 총재직 제명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고 좀 더 올라가면 YH 공신민당사 농성 네. 조금 더 올라가면 오원춘 사건. 그 전에 이제 김영삼 신민당 총재 당선이 있었죠. 예. 있었고요. 그리고 뭐 오원춘 사건이나 그와 연관된 한평 고구마 사건 또는 더욱 거슬러 올라가서 76년도 3.1 민주구국 선언 사건 등등 여러 사건들을 얘기를 하는데 네. 저로서는 뭐 일단 유신 체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좀 더 좀 끌어내린다면 75년 5월에 긴급조치 제 9호 공포로부터 이제 박정희 정권의 몰락 과정이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긴급조치 9호라고 하는 게 당시로서도 당시라면 세계사적으로는 유례가 없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법도 아니고 초법적인 좀 악마법이죠. 좀 통치자의 통치권 행사라고 네. 불러야 되겠는데 이런 거였거든요. 유신 체제를 비판하거나 네. 또는 뭐 음해하거나 네. 또는 개정을 청원하거나 네. 이런 일을 해도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가 있고 부정하거나 반대하거나 비방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만 해도 그러니까 청원이잖아요. 일단 비방을 하지 감옥 갈수 않고 있어요. 네. 이거 좀 너무 지금 심한 거 아니요. 네. 이거 좀 유신 체제 바꿉시다라고 얘기만 해도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고요. 무기징역까지 부정만 하고 반대 비방만 해도 징역 1년 이상으로 이렇게 7년부터 무기징역까지고 됐고요. 네. 뭐 청원까지 한 것도 심한데 네. 심지어는 이 사실을 보도해도 똑같았어요. 보도해도 안 되죠. 예, 보도만 해도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무기징역까지 웬만하면 무기징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3.1운동 당시 일제경찰에 체포됐던 민족 대표들 또는 이제 유관순 열사나 이런 분들 보면 당시 기본적인 보안법 위반이었는데 형량이 길어야 3년이었어요. 근데 이 유신 시대에는 걸핏하면 징역 7년 아니면 무기징역 이렇게 돼 있었고요. 또 뭐 인혁당 사건에서 보듯이 사형 근거 없이 막 사형도 내리고 이러던 좀 아주 엄혹하다는 걸 넘어서서 사실은 비판은 그렇다 쳐요. 근데 개정 청원까지 처벌하는 그런 법은 이 지구상에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좀 어마어마한 좀 시기였고 정말 뭐 막걸리 보안법이니 뭐니 해서 뭐 입만 뻥끗해서 잡혀가서 이제 온 가족이 패가 망신하는 본인은 뭐 본인대로 엄혹한 좀 고문도 받고 감옥살이도 하고 이래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민주화 운동은 좀 계속됐었고요. 네. 근데 이제 좀 더 직접적인 계기를 삼으려면 1977년에 미국에서 카터 행정부가 들어선 거죠. 예.
77년도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카터 정부가 들어섰는데 지미 카터는 뭐 나중에 지금의 평가에 어떻든 간에 당시로서는 인권을 이제 가장 중시하는 인권 외교, 기독교적 원리주의에 입각한 외교를 표방했었고 그러면서 박정희 정부하고 굉장히 이제 이 여러 면에서 좀 압박했죠. 충돌이 있었고요. 네. 그 충돌 때문에 당시에 77년부터 78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꽝스러운데 뜬금없이 퍼졌던 것이 관제민족주의 그리고 사실상의 반미 선동 같은 것들이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됐어요. 그렇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송 영어에서 영어를 퇴출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네. 지금 이제 주진우 라이브로 돼 있지만 이런 제목의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면 네. 담당 PD와 진행자는 감옥 가거나 뭐 중앙정부에 잡혀갈 수 있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축구 중계하다가 축구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흥분해서 헤딩 슛 골인 그랬다가 바로 잘렸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건 헤딩 슛. 영어 했다고? 머리 박기, 발차기, 그다음에 뭐 들어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헤딩 슛 골인 연속으로 영어 3마디를 했잖아요. 네. 잘려요, 그렇다고? 아, 그런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수들도 영어로 이름 쓰던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 이름 쓰는 가수들 전부 이름을 바꾸게 했어요. 이름 바꿔. 그래서 바니걸스가 토끼소녀가 되고 그렇죠. 됐고요. 그다음에 무슨 제일 좀 저로서는 좀 어이가 없는 게 피버스라고 대학가요제 우승팀이 있었어요. 이 팀은 열기들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 열기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많아요. 아예 처음부터 새로 데뷔하는 사람들은 순 우리말로 냈죠. 그게 이제 강병철과 삼태기. 그렇죠. 하사와 병장, 강병철과 삼태기 뭐 이런 식의 시인과 촌장 그리고 누구와 촌놈들 뭐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미적 상황들이 계속 고조되고 있었고 어니언스가 양파들로 바뀌었고요. 블루벨스가 청종이 되었답니다. 청종 블루벨스. 네. 예, 그런 이제 70년대 말의 그런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억압이 심했네요. 억압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기에 안 따르면 이제 국가 시책에 불응하는 자라고 해서 잡아가고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 식의 이제 영어 이름 썼던 연예인들이 순 한글 이름으로 바꾸고 무슨 뭐 별별 게 다 별별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별별 이름들이 다 있었죠. 70년대는 또 무슨 일만 있으면 연예인들 잡아가고요. 뭐 풍속 해쳤다고 하고 그리고 또 대마 마약하고 때만 되면 시국 전환용으로 연예인들 잡혀갔다고 그때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뭐 국보자매니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름들을 지어야 했던 국보자매. 지어야 했던 그런 시기가 계속되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미국 그러면서도 또 미국 그 의원들에게 로비하기 위해서 박동선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났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미국 언론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 억압을 심하게 하면서 이제 미국의 의원들을 매수하고 불법 자금으로 로비 자금으로 미국 정치까지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는 박정희 비판 여론이 좀 높아졌고 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독자 핵 개발 그러니까 그런 고립 상황에서 나타나는 좀 반응이었잖아요. 독자 핵 개발 시도도 하고 굉장히 70년대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박정희 정권의 이른바 긴급 조치를 동원한 인권 탄압이 극도에 달한 시대임 동시에 대단히 국제적으로는 위태로운 시대였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폭압이 계속되고 이런 공포 정치가 계속되는데 민주화 열기는 꺾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대학생들 또 시민들은 계속 감옥에 갔더라도 계속 민주주의를 외칩니다. 우리나라는 또. 예, 그게 이제 한국 민주화 운동의 좀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참 고난에 차는 역사였던 거죠. 뭐 그냥 잡혀가서 감옥살이만 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 끌려가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그런 고문들을 당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70년대 말에 대학을 다닌다. 그러면 정말 선택받은 정말 똑똑하거나 아니면 있는 집 자제들이 가만히 대학만 나오면 다 이렇게 편안한 사회생활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은 민주주의 외쳤어요.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 71년도 전태일 분신이었어요. 그리고 전태일 열사가 이제 분신하고 나서 알려진 바로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일기장에 내게 대학생 친구 한 사람만 있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당시 70년대 대학생들에게는 마음의 부채였던 것이죠.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뭐 별로 선택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나름대로 사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또래의 젊은이들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혹사당하다가 네.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뭐 공부해서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이러는 걸로 우리 인생에 네. 좀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렇죠. 부채 의식들이 굉장히 컸죠. 예. 또 뭐 종교인들 또 네. 일부 법조인들은 이제 투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네. 투옥될 걸 각오하고 계속 유신 체제, 유신 철폐 목소리를 높였었고요. 네. 또 노동자들은 노동자들 나름대로 굉장히 좀 수출주도형 산업화라고 하는 정책 기조 속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았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동일방직이라든가 네. 이제 이런 기업들에서 뭐 똥물 투척 사건, 뭐 네. 하여튼 별별 인권 유린들을 다 겪으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노동운동을 벌이고 있었고요.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79년에 들어와서 네. 5월에 이제 김영삼 씨가 신민당 총재에 당선이 네. 됐고 당시에 중도 통합을 주장했던 이철승 씨와는 좀 전혀 다르게 사쿠라라고 평가받습니다. 예, 선명 야당을 기치로 내세우고 네. 이제 박정희 정권 비판을 좀 이제 선명하게 하려고 네. 선명하게 했었죠. 네. 선명하게 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신민당하고 당시 공화당 사이에 이제 갈등, 특히 신민당과 박정희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이제 YH 무역에서 네. 이제 대규모 노동 제의가 일어났고 늘 그랬지만 그 당시에 경찰은 이제 노동 운동한다고 그러면 전부 빨갱이로 몰아서 네. 이게 뭐 임금 올려달라 아니면 노동 처우 개선해달라 하는 요구뿐인데 그런 요구 자체를 반국가적 행위로 몰아서 좀 가혹하게 탄압했고 예. 또 뭐 구사대니 아니면 회사 내부에 이제 폭력 집단들이 이제 같이 관여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YH 여성 노동자들이었었는데 네. 그걸 견디지 못해서 8월 9일인가 이제 신민당사에 들어가요. 뭐 예. 공화당사에 들어가봤자 그렇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 문제 좀 야당 당사에 갑니다. 예, 주선해 달라고 야당 당사에 들어갔고 그래서 뭐 경찰에서는 이제 내보내라라고 통첩을 했는데 김영삼 총재가 나를 자기들 지켜달라고 온 사람 우리가 이제 나는 못 쫓아내겠다. 그리고 심지어 마포경찰서장이 찾아와서 막 뭐라 그러니까는 따귀를 때렸다고 그래요. 네. 건방지다면서. 아, 네.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한 2,000명 정도의 경찰력을 동원해서 신민당사를 완전히 이제 포위하고 이제. 포위가 아니라 그냥 쓸어버렸죠. 뭐. 네. 그 와중에 이제 도망치던 여성 노동자 한 사람이 옥상에서 떨어져서 김정숙이라고 네. 김경숙 씨죠. 추락사하는 사망까지 이어졌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고요. 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분위기가 이제 박정희 정권이 말기적 증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좀 너무 심하다 해도 너무한다. 사람 죽이고 네. 감옥 가두는 거를 너무 가볍게 한다. 그러던 차에 이제 9월 12일인가 김영삼 총재 뉴욕타임스 기자와 김영삼 총재 사이에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인터뷰죠. 예. 그 인터뷰에서 김영삼 총재가 당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 정부는 이제 국민으로부터 유리된 소수 독재 집단과 손을 잡을 것인가 네. 아니면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과 손을 잡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치? 이게 국위를 손상하고 네. 국익을 훼손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모욕함으로써 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인데 네. 독재국가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이걸 두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제명하죠. 이제 공화당하고 유정회 당시 이제 유정회라고 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네네. 국회의원들이 네. 이제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었었는데 10월 4일에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안을 이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일이 벌어졌죠. 네. 그 10월 4일 날 국회의원에서 이제 김영삼 씨가 제명됐어요. 예. 뭐 이제 독재 정권 하에서 그나마 합법적으로 좀 비판 발언을 할 수 있는 데가 야당이었었는데 네. 야당이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외국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정권 비판했다고. 정권 비판했다고 네. 이걸 국회의원직까지 제명할 정도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일종의 좀 불안함, 예. 두려움 또는 이제 불만의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바로 그 직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야구 대회에 8강전인가 갔었어요. 예. 갔었는데 우리 앞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앞 경기가 이제 당시 서울운동장에 가서 이제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남고등학교 경기였어요. 예. 그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당시 총재가 예. 경남고 출신입니다. 출신이잖아요. 네. 이제 운동장에 입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멘트 장례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 관중들이 뭐 이제 김영삼. 몇만 명이 가득 차 있었는데 예. 김영삼을 연호하면서 다 일어나는 거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네. 근데 그때도 이제 그런 친구들은 있었어요. 뭐 이제 반정부 세력이다. 일어나지 마라. 빨갱이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럴까요? 그러는 친구들이 덜은 있었는데 뭐 거의 전원이 이제 김영삼에 대해서 연호를 하면서 박수를 치는 네. 그런 상황이었죠. 나중에 가서 제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경성운동장에서 예컨대 조선 대표와 일본 대표 간의 축구 경기가 벌어졌을 때 조선인 관중들이 보여준 행동이 이해가 갔어요. 그만큼 사실은 민심은 완전히 이제 박정희 정권에 돌아서 있었고 박정희 정권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 또는 박정희 정권이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이 대단히 높았다고 봐야 되겠죠. 서울에서도 그랬는데 네. 김영삼 총재의 정치적 고향 그 출신지였던 부산 마산 일대에서는 또 더 격했죠. 그래서 8월 그러니까 10월 15일 16일 요 무렵부터 이제 부산대 뭐 이제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가두 시위를 했었고 고등학생들도 와서. 예, 고등학생들도 했었고. 근데 이제 고등학생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주 기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보통 이제 대학생들 그 당시 시위하다가 잡혀가면 뭐 긴급조치 위반이라서 굉장히 징역 7년, 10년 이렇게 많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었죠. 예. 그리고 이제 같이 동참하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학생들의 79년, 80년 요 무렵에 학생들의 구호가 뭐냐면 민주시민 동참하라였어요. 예. 좀 도와달라라고 네네. 이제 자기가 시위를 하면서도 네. 대체로 외면당하던 상태였는데 그때는 이제 시민들이 합세를 한 거죠. 예. 합세를 하면서 이제 18일부터 그 16일부터 시작돼가지고 네.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경찰서를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예. 이랬던 거죠. 18일에 부산 일대 이제 비상계엄이 내려지고 20일에는 마산 창원에 이제 위수령이 내려지고 그랬었는데 그 자리에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이 직접 갔었다고 가서 그래요.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시찰하고 와서 예.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런 보고를 하죠. 예. 이거 심각하다. 예. 민심이 이거 심각한 상태다. 뭔가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난다. 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옆에서 차지철이 그렇죠.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여도 멀쩡한데 우리는 100만 명만. 100만 명, 200만 명이든 탱크로 밀어붙이면 아무 문제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렇죠. 제안이 올라온 거예요. 네. 혁신해라, 네. 바꿔라 네. 라는 제안이 하나 들어왔고 하나는 하나는 힘으로 그냥 밀어붙여라. 계속 하던 대로 해라 네, 네. 라는 제안이 들어온 거죠. 네.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제 그 상황에서 차지철의 손을 들어준 거죠. 네. 그 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네. 4.19 때는 최인규가 발포 명령을 내렸지만 이번엔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라고까지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동안에 그 긴급조치 자체가 워낙 이제 살벌한 그런 좀 조치였던 데다가 뭐 이제 첫째로는 이제 이념 동원이죠. 그렇죠. 국회는 노린다. 네네. 우리의 빈틈을 이런 슬로건으로 이제 북한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리고 또 지도자를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은 북하고 내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반국가 세력이다. 그다음에 이제 언론 장악. 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보도하거나 예.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그런 사실을 보도하면 이제 유언비어 유포 네. 요즘으로 치면 가짜뉴스. 가짜뉴스죠. 네. 이렇게 몰아서 언론인들 탄압하고 세 번째가 이제 조작 사건. 네. 뭐 간첩을 조작하거나 네. 또는 뭐 용공 세력을 조작하거나 예. 이렇게 해서 뭐 징역을 이제 뭐 무기징역까지 막 때리는 이런 좀 뭐 통치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네. 민심의 변화를 읽고 거기에 맞게 자기가 양보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이 사람이 이러고도 실제로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예. 예. 이제 부산 마산에서 지금 이 부마 항쟁 민주항쟁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8월 그러니까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사이에
검거된 사람만 1,600명 정도 돼요. 네. 이게 헌정사상 당시까지 단일 사건으로 최다 인원의 이제 검거이고요. 네. 구속된 사람만 이제 그 중에 160명 가까이 되는 이제 비상군법에 회부된 이 사람들이 아마 11.6이 없었다면 이제 전부 재판을 받았겠죠. 그렇죠. 재판 받기 전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났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좀 상황에서 이제 김재규는 나중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걸 그대로 두었다가는 진짜 100만 명이 죽을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자기가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이렇게 이어진 것이 이제 부마 민주항쟁의 전체적인 경과라고 봐야 되겠죠. 9193님께서 저는 부마항쟁 영화 남산의 부장들 보고 알았습니다 얘기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 그리고 남산의 부장들 보시면 그때 상황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요. 아까 제가 사쿠라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철승을 사쿠라라고 이렇게 비공식 명칭이어서 그 일본 말을 쓴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자, 부마항쟁 그 역사에서 좀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지금 배워야 될 게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재규와 최지철이라는 두 사람의 이제 민심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민심을 거슬려서라도 계속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느냐. 정치적 결단의 문제였던 것이죠. 네. 이제 그 문제가 결국은 이제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권층 내부의 균열이 생기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는 강서구청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대통령 발언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국민은 언제나 옳다라고. 네. 이제 민심을 받아들이는 조치가 어떻게 취해질 것인지 네. 역시 지켜보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민심을 거스리는 정권은 오래 갈 수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민심은 전심이고요. 국민은 언제나 늘 옳았습니다. 그걸 인지하셨다고요. 네, 그런 생각도 좀 그래서 들고요. 그에 맞는 좀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전우용 교수에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